아니, 어떻게 왜소한 체격의 한국인이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처한단 말인가요? 언니는 이런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잃었는데 언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진으로 쓰러져가는 건물 사이로 재투성이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옆에 아이들이 함께 걸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피타 가르시아입니다. 멕시코시티 경찰청 특수수사대 훈련생이에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훈련복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행된 체포 훈련이 끝난 직후였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 언니에게서 받은 전화 때문이었죠. 루피타, 난 정말 행복해. 서울은 정말 아름다워. 언니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원수와도 같은 나라니까요. 그곳은 제 가장 소중한 사람, 마리솔 언니를 빼앗아간 곳이었으니까요.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저는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6살이었고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타말레스와 엔칠라다를 만들기 위해 테피토 시장에 갔었죠. 엄마는 항상 음식은 사랑이야. 나의 작은 딸아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시장 한켠의 피냐타 가게에서 새로 나온 인형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고 비명소리가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의 총격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게 구석에 웅크려 앉아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엄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총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경찰차 뒷좌석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그리고 달려와 저를 껴안고 엉엉 울던 아빠의 모습이. 아빠는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리솔 언니가 있었습니다. 15살이었던 언니는 10살 터울의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피에스타도 포기하고 저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썼죠. 루피타, 난 내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언니는 자신도 힘들 텐데 늘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지만 언니는 그 자리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제 머리를 따아주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악몽에 시달릴 때면 저를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죠. 아빠는 그날 이후 강력계 형사직을 그만두고 행정직으로 옮기셨습니다. 총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엄마가 떠올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치유된 게 아니라 그저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특히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은 뒤로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이끌었거든요. 주말이면 아빠를 달래서 소칼로 광장이나 차풀테펙 공원으로 놀러 가자고 했고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주며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가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나라와 연결되어서요. 한국. 그날 저녁 식탁에서 들은 소식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언니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것. 그것도 곧 결혼해서 한국으로 간다고요. 언니, 날 버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의 얼굴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 비쩍 마른 남자들밖에 없다면서 약해 빠지게 생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언니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힘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어느 평화로운 저녁, 언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 안에는 몰래 소스와 초콜라테의 향기가 가득했고 식탁에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평소 행정직에서 늦게 퇴근하시는 아빠를 일찍 부른 것부터가 수상했거든요. 파파, 루피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현대 미술 갤러리 큐레이터예요. 멕시코 현대 미술 전시회를 준비하러 왔다가 제 카페에서 만났죠. 언니는 그들의 만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서툰 스페인어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외국인 손님이었을 뿐인데 어느 날 카페 벽에 걸린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너무 다른 문화, 너무 먼 나라. 하지만 민석 씨는 제 이야기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어요. 엄마를 잃은 우리의 아픔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솔, 그 사람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네, 파파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여기서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호세도 있고 카를로스도 있잖아요. 다들 언니를 좋아하는 멕시코 남자들인데. 루피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니야. 민석 씨는 내 영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한국이라뇨.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서 언니가 어떻게 살아요?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민석 씨야. 사진 속 남자는 제가 떠올린 전형적인 한국 남자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언니,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난 경찰이 되려고 해요. 나쁜 놈들을 잡아서 다시는 우리처럼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정작 제일 지키고 싶은 우리 언니는 이렇게 멀리 보내야 한다니. 갑자기 언니가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루피타,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서울에. 거기서도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테피토 시장의 총성, 사라진 엄마 그리고 이제는 저 멀리 한국으로 사라져가는 언니의 뒷모습까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아직까지 얼마나 가야 도착하는지도 모르는 한국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어떤 고생을 겪을지도 모르는 언니의 삶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저희를 안심시키고자 한국에 있는 민석 씨 가족은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낯설고 머나먼 언니의 한국행이 이번처럼 며칠 머물다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항 도착하기 전까지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멕시코 공항의 활기찬 소음과 다채로운 색채 대신 모든 것이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에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반짝이는 유리와 철골 구조물, 조용히 움직이는 전자 안내판,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까지. 마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어디 있을까? 언니가 두리번거리며 출구 쪽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솔, 이쪽이에요. 낯선 한국어 속에서 들려온 또박또박한 스페인어. 우리 가족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한복을 입은 중년 부부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엔베니도스 코레아 민석의 부모님이 준비해온 스페인어 인사말에 아빠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아빠도 준비해온 한국어로 답례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는 민석의 모습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TV에서 보던 한국 남자들보다는 컸지만
여전히 멕시코 남자들에 비하면 호리호리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언니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캐리어를 보자마자 민석이 거의 달리다시피 다가와 양손에 하나씩 들어올렸습니다. 그것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들게요. 그의 팔 근육이 셔츠 아래로 도드라졌습니다. 순간 제 편견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빌딩들, 완벽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푸른 공원들까지.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석이 가리킨 곳은 하늘로 솟아오른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서 살아요? 저 좁은 데서? 그 말이 너무 무례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보통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벽에 달린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석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디지털 도어락이에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돼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나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음식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멕시칸 요리와 한국 요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와 살사 소스가 함께하고 있고 타코와 불고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식탁이었죠. 이건 제가 만든 칠레 노가다 타코예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갈비찜이에요. 식사를 시작하려는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짧은 통화 후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특공대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경찰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석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었나요? 아, 그건 언니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게 있어요. 민석이 자리를 피한 후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민석의 어머니께서 앨범 한 권을 꺼내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까만 군복을 입은 젊은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SSU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SSU요? 아빠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국 해난 특수구조대 출신입니다. 민석의 아버지께서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SSU는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미국 네이비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큐레이터라고? 제 물음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석 씨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제대 후에 미술을 공부했대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고 싶었다고. 그때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구조대 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루피타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겁에 질린 그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눈빛이 마리솔이 들려준 루피타 씨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테피토 시장에서의 그날처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일을 하자고. 그래서 소방관이 되었죠. 그리고 미술, 그건 제 영혼의 치유였어요. 전쟁과 폭력 대신 아름다움을 찾고 싶었거든요.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처음 마리솔을 만났을 때 그녀의 커피에서 치유의 향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그를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언니와 민석 씨 모두 멕시코에서의 결혼 준비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7.1 규모의 강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리솔, 민석, 어디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경찰 아카데미에 있었습니다.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언니와 민석이 있던 역사지구 일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마침내 언니가 있는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년 된 역사적인 건물들이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과 구조 요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루피타. 먼지구름 속에서 들려온 언니의 목소리. 언니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민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어디 있어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하러 갔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너진 건물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건물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고 2차 붕괴의 위험이 컸습니다. 그때 무너진 잔해 사이로 한 남자가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고 그 뒤로 3명의 노인들이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언니가 달려갔지만 민석 씨는 아이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SSU에서 구조 전문가로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민석은 잠시도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특수부대 경험과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구조 경로를 찾아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밤새 계속된 구조 작업 동안 민석은 12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를 구출한 후 그제서야 그의 다리가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형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멕시코 사람들을 위해.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도 멕시코 사람이잖아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현지 신문에는 코리안 히어로라는 헤드라인이 실렸고 민석은 멕시코 시민 영웅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정된 결혼식 장소가 지진으로 무너져 결혼식은 연기되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언니가 자그마한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오팔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민석 어머님이 특별히 한국에서 보내신 거야. 나도 똑같은 걸 받았어. 오팔은 멕시코의 국보와도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는 우리 문화를 공부하시고 일부러 멕시코의 상징적인 보석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빛이 하나로 이어지듯 우리도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시네요. 목걸이를 걸어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부끄러워졌거든요.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새로 선택한 장소는 뜻밖에도 지진 후 민석이 사람들을 구조했던 소칼로 광장 근처의 오래된 성당이었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폐쇄될 뻔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복구를 도왔다고 합니다. 성당 입구에는 특별한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치 밴드의 악기에 한국의 전통 리본이 달려 있었고 재단에는 멕시코의 화려한 꽃과 한국의 수묵화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웨딩드레스 위에 화려한 레보소 전통 숄을 걸쳤고 민석은 한복 위에 멕시칸 부츠를 신었습니다. 어색해 보일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마리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커피에서 고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석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께 배운 된장찌개 냄새와 닮아 있었죠. 다른 향인데도
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그의 말에 하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지진 때 구조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축하를 건네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꼭 같은 피가 흐르지 않아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루피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민석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 집에도 내 방이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 와도 좋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부. 그리고 우리 집에도 형부 부모님 방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언니는 한국에서 살아요. 제 자랑스러운 형부와 함께요. 그리고 저는 이제 2개의 집이 생겼죠. 멕시코시티와 서울에.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넘어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한국과 멕시코를 이어주는 이쁜 2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하나 된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